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9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호 경마의 편성이 전반적으로 좀 평이합니다. 평이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주 토요일 경마였죠. 거의 저배당 1색에 구경주에 999배당 연출이 됐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대길로 끝났던 하루였는데 오늘 1호 경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강약 조절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주에서는 좀 과감성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좀 피할 경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약한 편성. 정말 이거는 어떤 맛bil이 들어와도 좀 할 말이 없다라는 경주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 모든 경주에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에 따른 그렇게 추천이 100% 이게 또 맞을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경주별로 대략적인 흐름이라든가 또는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 또는 좀 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토요일 경마, 그러니까 1호 경마 준비된 승부 경주는 총 6번의 승부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3경주를 시작으로 5경주, 6경주인데 5경주와 6경주를 제가 오늘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경주, 6경주. 특히 5경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 가장 배당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공교롭게도 또 제가 노리는 맛bil이 있기 때문에 자 5경주 A급 전반부에 한번 승부를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7경주, 9경주, 11경주의 마지막 11경주를 A급으로 추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승부처 3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우승상금이 5등급 상금, 그러니까 순위상금이 5등급 상금이죠. 루키 2경주고 먼저 제가 1, 2경주를 예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1, 2경주는 조금은 가볍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그야말로 이제 주요 맛빌들, 특히 인기 맛빌들이 상대를 강력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맛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후반부에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죠. 그 정도로 1, 2경주는 변수도 많아 보이고 특히 인기 맛빌들의 능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맛빌이 5번 뱀프라는 맛빌이죠. 여러분들 이번 경주의 특징이 레이스름이 아주 빠르지가 않습니다. 5번 맛빌도 마찬가지고 7번 절대가치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플라이데이 세요. 그러면 이제 7번 절대가치라는 맛빌이 좀 빠르긴 한데 이 맛빌들의 현재의 수준은 거의 1200m 레이스 정상적인 주루에서 1분 16초대 후반 또는 1분 17초대 요 정도의 기록이 예상이 되는 그런 맛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나마 이제 뱀프라는 맛빌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직전에 종반의 타임과 3런 타임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뒷심의 경기력도 갖추고 있는 맛빌입니다. 그나마 나은 맛빌이 바로 이 5번 뱀프 이 맛빌을 주목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7번 절대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 맛빌의 특징은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마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500kg에 가까운 거구의 체형인데 주행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 맛빌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체형에 비해서는 힘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체형에 비해서 스타트도 상당히 좋고요. 저는 이번 경주 이마필에 따른 선행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직전에 실전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할 맛빌 바로 7번 절대가치 그리고 10번 플라이데이 정도가 가능권이죠. 이 3대 맛빌 가능권인데 저는 1경주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때 이 3대 맛빌 충마로 세워두진 않습니다. 이번 경주 그만큼 강한 선행력 맛빌이 없고요. 레이스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편성이라면 필히 주목할 맛빌이
발이 9번 스마트 태양입니다. 스마트 태양. 저는 순수하게 이 마필의 마필 가격과 이런 거는 혈통이라든가 전혀 안 보고 정말 깨끗하게 GM사의 걸음만 딱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딱 봤는데 와, 이 마필이 뭐랄까 3세 마필 치고는 걸음의 완성도라든가 주행 자세라든가 남다른 마필입니다. 스마트 태양. 자, 이 마필의 GM사 때 모습을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은 딱 이 마필의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라든가 주행 자세라든가 주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게이트였죠. 당시에 장추혁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초반에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준수하게 한 중위권 정도 붙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순발력과 스피드를 겸비하고 있고요. 바로 이 마필이죠. 그런데 이제 종반에 이 마필이 약하게 추진을 가했을 때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가 이 마필이죠. 여기서 잘 보이네요. 주폭과 걸음이 이게 같은 3세 마필일까? 데뷔 전에 임하는 신예 마필일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목스임새, 발놀림, 주폭 너무 좋습니다. 비록 뭐 기록 자체는 좀 늦긴 했었고 순위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마필을 딱 보니까 이 마필이 스마티코타의 자마입니다. 스마티코타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들은 뭐 예전에 유레전드라는 마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경주를 치르고 국내에 도입이 돼서 바로 5등급 경주에 출전을 했었고 그리고 연승을 달리면서 대상 경주에 나섰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과의 형제 마필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경매가도 1억 2,500만 원짜리 마필인데 뭐 이거는 뭐 부연 설명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 테라는 마필이 그러면 이제 과연 이번 경주에 어떻게 이 마필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한 거는 약점이 있죠. 스타트와 스피드입니다.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 마필이 중위권에만 붙어주면은 제가 볼 때 5번 뱀프라든가 7번 절대가치라든가 10번 플라이데이라든가 이 마필드과의 뒷심의 완성도가 이거는 뭐 전혀 틀립니다. 완벽하게 한 수 위로 보여집니다. 네이스룸 자체가 빠르고 강한 선행력 마필이 있다라면은 거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이 그다지 빠르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경주는 여러모로 주로 파악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배달 메리트가 좋은 마필 9번 스마트 테라는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1경주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외의 마필은 뭐 크게 거론할 수 있는 마필은 없고요. 8번 미르 포인트. 여러분들 8번 미르 포인트는 제가 삭제를 합니다. 왜냐면 이 마필은 초반에 스타트 발에는 강점이 있긴 합니다만 종반의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최근에 지원 F타임이 14초 8, 40초 대 사망타임, 41초 대 15초 1. 이 기록이라면 이거는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상대 마필이 약해도 저는 이 마필만큼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1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뱀프라는 마필이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죠. 그런데 이 마필 또한 그렇게 뭐 능력 마필로 보기에는 쉽지는 않고요. 5번 마필, 7번 마필, 10번 마필 이 3개의 마필을 주목을 하지만 제가 이번 경주에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입니다. 스마트 태양. 특히 이 10조 마방 종호익 조교사 마방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외선 마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기대치 있는 시니어 마필들이 데뷔전 때부터 강공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승부사라는 마필도 현재 뭐 1등급까지 가 있죠. 그 마필도 주임사 때는 걸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데뷔전 때 월등하게 그 마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외산 마필, 시니어 마필도 여러 개의 마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또는 마방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9번 스마트 태양은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1, 2경주는 조금은 가볍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1, 2경주는 뭐냐면 경주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소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딱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경주는 9번 스마트 태양이라는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주로 파악도 한번 해보시고 가볍게 임해볼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에 따른 누림수는 9번 스마트 태양이 남다른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1경주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나은 부분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그래도 대다수의 마필들을 보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9번 맛필이 기본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1경주의 공략 강도가 한 70%라면은 이번 경주는 한 40%? 훨씬 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는 그런 레이스고 1경주와 이번 경주가 흐름이 또는 맥이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빠르고 강한 선행력 마필들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우선적으로 4번, 8번, 7번 뭐 1번, 5번 마필 이런 마필들이죠. 1번 히어로 강자 1200 건조한 주로에 1분 17초 9를 뛰었던 그 정도의 걸음. 종반의 전회프 타임 14초 7. 딱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바람의 향기 그나마 좀 더 나은데 이 마필도 DCM에서는 그다지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안 되고요. 그리고 7번 담쟁이 아르고 그나마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힘이 차고 있는 과정에서 직전에 나름대로는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마체가 너무 왜소합니다. 정말 편하게 나서줘야 되고 경합도 없어야 되고 몸싸움도 없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전개가 펼쳐질지. 8번 세명레이디 마찬가지고요. 딱 이 정도의 수준. 1300 건조한 주로를 1분 24초대 뛰었던 거는 제가 이번 경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게 물론 이제 박태종 기수가 언젠가는 2200승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 시점이 1호 경마이기 때문에 토요 경마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승기수도 이제 아홉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마필, 확률 높은 마필 쪽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뭐 이 마필이 2200승이기 때문에 의지를 보인다. 이 마필은 그냥 안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아홉수라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확률 높은 경주 또는 그런 마필 쪽에 공을 들이는 거 맞는데 그래도 제가 이 마필을 여러 번 고심 있게 분석을 하고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 마필도 여전히 DCM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작정적인 2200승의 8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무의미하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발이 11번 투혼특급과 내측에 있는 2번 은성노을입니다. 은성노을. 은성노을 같은 경우에도 2월 10일 주행선택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뒷심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행사를 여러 번 치렀죠. 12월달, 1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주행사를 여러 번 치르고 이렇게 걸음이 좀 나오는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기대를 하기에는 뭔가 좀 믿음이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외곽에 있는 12번 마필, 11번 마필은 얘기가 좀 틀려지죠. 왜냐하면 이 투혼특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GM사 때 그런 자체가 DCM의 경쟁력은 정말 좋다라고 판단했었고 직전 경주는 너무 무리했던 외곽 전개였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사행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실전 적응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마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 강도를 40%로 낮추시라는 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노리신다라면은 11번 투혼특급 같은 경우는 일단 특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뒷신발이 종반의 힘대결, 추입대결에서는 이 마필이 돋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실전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또한 이게 공교롭게도 김태희 교수가 주행사 때 합격을 했었죠. 호흡을 맞추면서 데뷔전 때는 이동화 교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3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김태희 교수가 어떻게 보면 적임 교수 중에 한 명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서는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11번 마필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승부를 하게 되면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이다. 직전에는 구간별 타임을 보실 이유가 없는 게 사행악벽 너무 무리했던 외곽 전개 의미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정 부분 외곽을 돌더라도 앞선이 빠르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11번 마필에 따른 능력 발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단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물론 이제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제 8번 세명 레이디 그리고 7번 담쟁이 아르고 그리고 내치 있는 1번 히어로 강자
4번 바람의 향기. 어차피 뭐 11번 마필이 나름대로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주요 인기 마필들 여러분들 안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걸 압축하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딱 요 마필만 11번 투혼 특급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1번과 2번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전 경험이 있는 11번이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11번 투혼 특급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가 승부처입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고요. 3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2경주 가볍게 3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 2경주에 확실하게 주로 파악을 하시면서 3경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고,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크게 아주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충마 선정에 믿음이 있겠고, 이 충마라는 마필이 인기 순위 2위 또는 3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정말 승부로 적중을 하고, 자, 이거는 하루로 한번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는 경주입니다. 특히나 앞선의 1, 2경주보다는 실전에서 보여준 그런 걸음이 있는 그런 마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 경주가 3경주입니다. 자, 현재 2번 마필, 5번 마필, 6번 마필이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죠. 아르고 무적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정도의 수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선행용 마필도 아니고요. 따라서 뭐 뒷심이 아주 밀리는 마필 아닙니다. 정확하게 1200m 레이스를 1분 17초대 또는 1분 17초 5 정상적인 주로였을 때 딱 이 정도로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2번 아르고 무적이고요. 그리고 6번 스피어골드. 스피어골드는 남들은 순발력 발휘 강점이 있죠. 맞습니다.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1분 17초 1, 1분 17초 5. 정상적인 줄에서는 딱 이 정도의 기록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 외곽에는 매직목 화신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는 선행용 마필인데 DCM에서는 좀 약점이 있죠. 근데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는 충분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전력이 9번입니다. 그러면 앞선이 빠르고 강하지가 않았을 때는 역시나 추입형 마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추입형 마필이 바로 외곽에는 10번 매니참, 그리고 5번 바다의 꿈. 그런데 매니참 같은 경우에는 경주름이 아주 느리고 강한 선행용 마필이 없어도 그래도 이번 경주가 아주 느리지는 않습니다. 뒷심에서 물음표가 있을 뿐이지 6번 마필, 2번 마필, 9번 마필이 나름대로 순발력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붙어줘야지만이 종반에 승부가 되는데 이 매니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점이 좀 심하죠. SNF 타임이 거의 14초대 중후반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동반의 타임 같은 경우가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추임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은 미흡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제 3경주에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바다의 꿈이라는 마필입니다. 바다의 꿈. 자, 액면으로 봤을 때는 5세 거세마 14번을 뛰어서 우승 없고 준우승 1회. 성적만 보면은 평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의 경주 내용을 보면은 최근의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는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본연의 능력 발휘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전 경주까지만 해도 종반의 GNF 타임과 SNF 타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13초대였죠. 그러니까는 출발이 13초대였는데 종반의 타임이 13초대였다면은 이거는 뒷심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바다의 꿈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에서 크게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히 선위권 또는 못해도 정말 중위권에는 붙어줄 수 있는 스타트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선입입니다. 선입이고 중상위권에는 무조건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 이제 직전 대비 2km의 감량의 이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뒷심은 가장 좋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께서 믿을 수 있는 마필,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바다의 꿈이라는 마필입니다. 정말 이 편성이라면은 5번 마필은 믿고 가셔도 좋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3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고, 그 중심에는 5번 바다의 꿈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5번 바다의 꿈은 말씀을 듣듯이 저로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아르고 무적, 6번 스피어 골드, 9번 매직목 하신.
여기 이제 뭐 10번 매니참은 정말 이 마필들마저도 무너지면 올라올 여지는 있습니다. 주루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뭐 1, 2경주의 주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이고, 3경주의 중심은 5번 바다의 꿈이라는 마필을 여러분께 제가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한번 현장에서 이 마필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경주 5번 바다의 꿈이 가장 주목할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저에 따른 이 예상 경주별로 분석이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드러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그렇게 뭐 질질 끌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경주일수록 좀 더 압축을 하는 게, 압축을 또한 해드리는 게 저에 따른 몫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뭐 준비 과정이 미흡했던 게 아니라 편성이 그렇습니다. 편성이. 자, 이번에 4경주는 일단은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문세영 기수가 계승한 5번 라온 엠파이어입니다. 물론 이제 라온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의 승급전이죠. 이외에 상대 마필들이 이미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5번 빼고 다 합니다. 현재 11뒤의 마필이 경험이 있는 마필들인데, 그런데 이 라온 엠파이어라는 마필은 최근에 경주력이 정말 좋죠. 그러니까 뭐 초반 타임만 좋았던 게 아니라 뒷심 회록도 상당히 많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경주 내용은 완벽하게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1300인데 라온 엠파이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빠른 선행용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붙어주고 종반에 승부가 되는 그런 선입형 마필 또는 추입형 마필로 분류가 되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최근의 경주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의 모마가 클라린다입니다. 그리고 부마가 머스킷맨. 반영제 마필 중에서는 일단 뭐 라운더 파이터라는 마필 또는 최근에 이제 라운더 아리아라는 마필도 암말로 데뷔를 했죠. 라운더 파이터는 현존하는 국내 최강의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너스맨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최강의 국산 마필이고 그 마필의 형제 마필이죠. 동생입니다. 라온 엠파이어. 이 혈통 같은 경우는 절대 무시할 수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뭐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최근의 능력과 이 편성이 그만큼 좀 약합니다. 그래서 5번 라온 엠파이어에 따른 능력 발휘는 충분히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압축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1번 마필, 마파람. 저는 이 마필이 이번 경기의 선행으로 봅니다. 선행. 물론 이제 최근에 이 마필이 선행 경기를 펼쳤을 때 11월 5일까지만 해도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버텼죠. 그런데 12월 달에 다습주로에서는 약간 뒤가 밀렸고요. 그리고 1월 달에도 밀렸고 직전에는 외곽 무리한 전개 속에 아쉽게도 하위권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의 편성이 너무 약하다는 점과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 마필이 선행입니다. 약편성의 편한 선행용 마필 절대 뺄 수 없죠. 특히 1300의 거리 경험이 충분한 마필이고 이미 우승의 경험도 5등급에서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파람이라는 마필은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마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체중이죠. 그러니까는 지난 11월 5일날 이 마필이 잘 뛰었을 때가 464kg였습니다. 그리고 직전이 451이었죠. 현 시점에서는 플러스 10kg가 불어나면 그 플러스 10kg 알파 그 이상만 불어난다면 더욱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마필 간의 경쟁에서는 이렇게 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액면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전개라든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마필의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이 9번 장비 무지개가 저는 가장 센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11월 12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전개를 우승을 했는데 승급한 다음에는 이 마필이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모습이 납니다만 중반에 걸으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13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마필은 9번입니다. 어차피 뭐 1번 마필, 마파람이라는 마필도 선행 강점은 있긴 합니다만 중반에 뒷심에서는 물음표가 좀 있죠.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9번 마필을 일단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8번 슈팅 리버스 그리고 이제 12번 스마트 별인데 스마트 별은 완벽한 추입형 마필. 물론 이제 예전에는 선입력도 펼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추입력을 발휘했고요. 그리고 슈팅 리버스는
마찬가지로 위대한 한마라는 마필은 나름대로 선입형 마필로 기대쳐 있는데 이 뒤의 마필은 지난 1월 첫 주였죠. 1월 8일 같은 주간에 양호한 주였습니다. 스마트별도 1월 7일 양호한 주였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별이 토요일날 추천했었고 1300에 그리고 위대한 한마 같은 경우에는 1호 경마에 출전해서 1300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때 기록을 놓고 보면 간접 비교는 합니다만 1분 23초 2에 주파를 했던 스마트별이었고요. 반면에 위대한 한마는 1분 23초 6에 주파를 했습니다. 특히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위대한 한마가 뛰었던 편성보다는 스마트별이 뛰었던 편성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김옥성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인데 제가 볼 땐 이 마필은 무조건 때리고 나갑니다. 이번 경주 김옥성 기수의 특유의 초반에 강공의 그런 말머리 만약에 그 정도의 전개를 펼친다라면은 종반에 이 마필은 분명히 승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7번 마필이 위대한 한마가 좀 팔리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뒤의 마필만 비교해보면 7번 마필보다는 12번 스마트 별이 좀 더 세게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전에는 외곽에서 너무 못 붙었기 때문에 아예 승부가 안 됐는데 직전에도 종반에 뒤시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옥성 기수라면 때리고 나서서 외곽의 중상위권에만 딱 붙어주면 포지션만 딱 자리를 선점한다라면은 이거는 종반에 승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승부가 된다는 뜻이 맞겠죠? 승부가 되는 마필입니다. 12번 마필. 반면에 이제 8번 마필이죠. 슈팅 리버스라는 마필은 여전히 이 마필이 좀 파인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11월 때까지만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죠. 12월 17일 승급전에서 이 마필이 5위에 그쳤는데 그리고 보니까는 12월 17일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12월 20일 파인기가 있었고요. 또 직전 경주에도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최근에 3월 초까지 이 마필에 또 파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저로서는 좀 저평가를 합니다. 슈팅 리버스. 그래서 4경주는 한번 정리해봤을 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이런 경주가 그렇죠. 과연 모든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면 뭐 의미 없죠. 어떻게 임팩트 있게 들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축은 인정이 됩니다. 라온 엠파이어 이 마필의 능력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9번 장비 무지개입니다. 5번 축의 9번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선행 나설 수 있는 1번 마필 7번보다는 12번을 오늘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을 가장 세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1번, 12번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현장 주로 상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주로가 정말 가볍다라면은 뭐 당연하게 1번 마파람 쪽에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고요. 주로가 좀 더 무겁다라면은 9번 장비 무지개 또는 12번 스마트 별 쪽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죠. 중심에는 5번 마필의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마필의 능력, 기수의 역량, 뭐 훈련 상태, 뭐 병력 이슈 전혀 없고요. 그래서 5번 마필의 믿음을 좀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제 4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스무차입니다. 5경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전반적으로 잔잔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5경주만큼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A급으로 가져가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능력마 간의 경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 노리더라도 검증된 마필들, 소위 말해서 이제 노리고 들어왔을 때 보여줬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믿어야지. 이거의 편성을 가지고 이게 A급으로 들어가기는 정말 쉽진 않고요. 이 경주가 보여준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5등급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 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찬스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5경주. 3뒤의 마필, 인기 마필을 여러분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 먼저 인기 마필이죠. 4번 라운더 찰리, 그리고 5번 마이스트라, 7번 노즈골드,
일단은 뭐 4번, 5번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7번 맞빌도 나름대로 최근의 경주력이라든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개 인기 순위 한 5위 정도, 6위 정도 예측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 이번 경주 노리는 맞빌은 바로 12번 티즈 인디라는 맞빌인데 이 맞빌의 특징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겠죠. 티즈 인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느리지 않습니다. 이 맞빌이 직전에도 11번 게이트에서 엄청나게 외곽 무리를 수를 펼치고 아쉽게 격차 없이 6위에 그쳤던 맞빌인데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되는 맞빌입니다. 지난 1월달이었죠. 이때 선행 나서면서 선입전개 붙으면서 중반에 힘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우승을 했던 맞빌,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던 맞빌인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항상 인기 맞빌과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이 맞빌이 인기 맞빌일까? 그러면 이 맞빌은 12번 티진드라는 맞빌이 연애 인기 맞빌에 비해봤을 때 과연 이 맞빌의 능력이 한참 밀리는지 아니면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중요한 건 바로 1월 15일입니다. 이날 1월 15일 같은 주간에 뛰었던 맞빌이 바로 7번 맞빌 노즈골드 1월 15일이었죠. 경주는 틀리지만은 주로는 동일했습니다. 불량주였죠. 거리도 1300 동일했습니다. 4번 나온더 찰리 같은 주간이었죠. 포화주로 토요경마였습니다. 이 맞빌은. 그러면 간명하게 기록을 비교해봤을 때 라운더 찰리는 1월 14일 경주 1300m 레이스를 1분 21초 4에 주파를 했습니다. 이 맞빌이. 그리고 1월 15일은 불량주로 했는데 로즈골드는 1분 20초 8에 주파를 했죠. 다 이 맞빌이 추임력으로 올라왔던 맞빌들입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티즈 인드라는 맞빌도 역시 뒷신발의 강점을 보였는데 이때 이 맞빌의 기록은 1분 20초 2입니다. 그러니까는 라운더 찰리의 21초 4 그리고 노즈골드의 1분 20초 8 그리고 티즈 인디의 1분 20초 2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4번 맞빌과 7번 맞빌에 견줘봤을 때 티즈 인디라는 맞빌이 능력상 전혀 밀리진 않죠. 또 하나 마에스트라는 맞빌과 이 10월 23일 날 티즈 인디가 동일하게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좀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만만치 않게 티즈 인디라는 맞빌도 잠재력이 있는 맞빌입니다. 이 맞빌이 이미 능력 드러난 5세 맞빌이 아니고요. 동일하게 성장세 있는 맞빌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티즈 인디라는 맞빌이 이때 당시에 53kg를 짊어지고 53을 짊어졌던 마에스트라는 맞빌을 반마신을 이겼습니다. 이번 경주 티즈 인디는 그대로 53이고요. 기승했었던 조상범 기수가 그대로 기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마에스트라는 이때와 비교해봤을 때 0. 그러니까 1kg의 감량 이점이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는 티즈 인디라는 맞빌한테 반마신을 졌던 맞빌입니다. 그러면 현재 4번 맞빌, 5번 맞빌, 7번 맞빌, 6번 맞빌 이런 맞빌들이 팔리는데 12번 티즈 인디라는 맞빌의 능력과 전개와 이 모든 게 이 맞빌들과 비교해봤을 때 절대 이 맞빌이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티즈 인디. 그러니까 소위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물론 이제 이번 경기도 12번 게이트긴 한데 마에스트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라운더 찰리, 노즈골드 어차피 이 맞빌들도 선행으로서는 부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맞빌들이고 뒷심 대결로 가는 레이스라면은 티즈 인디라는 맞빌이 외곽에서 중상위권 또는 중위권에만 붙어줘도 이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종반에 승부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5경주에 제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맞빌은 바로 12번 5경주의 12번 티즈 인디라는 맞빌입니다. A급 승부처 배당의 벨트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그러니까 제가 배당을 쫓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 맞빌도 건강상에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능력상 경쟁력이 있다라면은 강하게 노려야 되겠죠. 그 맞빌이 12번 티즈 인디 5경주의 강력한 노림수의 맞빌은 바로 12번 티즈 인디입니다. 자, 5경주로 이렇게 일단은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2회 맞빌 중에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3번 강한 퀸의 맞빌 이 맞빌은 꼭 안고 가셔야 되는데 왜냐면 강한 퀸이 1월 7일까지만 해도 이 맞빌이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 발휘의 강점이고요. 일단은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선행이 유력한 맞빌인데 그런데 직전에는 이 맞빌이 훈련이 습볼륜이 아예 없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1월 7일까지만 해도 습볼을 4바퀴를 돌렸던 맞빌인데 직전에는 습볼륜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죠. 여지없이 대차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의 강한 캐논 마필은 직전과는 다르게 습보를 4바퀴를 돌리면서 강도를 상당히 많이 높였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전에 그러면 부진하지 않았느냐? 준비가 안 됐었고요. 최근에 이 마필이 병력이 없습니다. 올해 병력 이슈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강도롭게 올려놓은 시기에 따르면은 1월 7일 경주의 경주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게다가 선행 찬스고요. 그래서 제가 12번을 노립니다만 3번 마필 여러분께 꼭 안고 가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번 마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12번 마필이 배달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일단 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은 다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고요. 3번 마필, 4번 마필, 5번 마필, 7번 마필 좋습니다. 뭐 6번 마필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2번을 추구해서 3, 4, 5, 6, 7번을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서 한번 현명하게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번 마필과 여기에 7번 마필 그리고 5번 마필 이 3대의 마필을 조금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3번 강한 퀸이 오늘은 1200m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 보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누림수는 12번 티즈 인디를 강력하게 누리면서 승부 경주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레이스 연타 승부처입니다. 연타 승부처고 저는 오전장에 한번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게 그냥 세 번째 승부가 아니라 A급 5경주에서 또 한 번의 승부를 진행합니다. 오늘 후반부에 대상 경주가 있죠. 스포츠 서울배인가요? 대상 경주가 좀 있기 때문에 상위 등급 경주가 땡겨서 6경주에 시행이 되고요. 근데 이번 경주가 기회입니다. 기회. 왜 기회냐면 현재 뭐 능력이 다 드러난 마필들 간의 경쟁입니다. 이번 경주. 객관적으로 먼저 2등급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 소위 능력 마필이라고 하죠. 2뒤의 마필입니다. 2번 레이먼드라는 마필, 그리고 외곽의 7번 라운비트라는 마필입니다. 공교롭게도 2뒤의 마필은 최근에 동일한 경주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56을 짊어진 라운비트가 57을 짊어진 레이먼드를 3마시를 이겼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도 58을 짊어졌던 라운비트가 57을 짊어졌던 레이먼드를 일단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주만 놓고 보면 2뒤의 마필이 동일한 부담이었을 때 라운비트의 능력을 일단은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라운비트라는 마필이 현재 10주 만에 나오죠. 출전 주기가 상당히 많이 길어졌고요. 직전에도 출전 주기는 좀 길긴 했습니다만 직전에는 훈련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스포 4바퀴를 꾸준하게 돌렸던 마필이었었는데 이번 경주는 10주 만에 딱 나오는데 훈련이 스포가 딱 한 바퀴입니다. 그리고 병력 이슈로 보니까는 식이성 식욕 부진이라는 그런 내역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여러모로 일단 현장에서 체중 체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공백기가 있고 훈련 강도가 현재 약해졌다. 이거는 뭔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번 마필은 상대적으로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번 경주가 기회가 되는 게 이외의 마필들은 2등급에서 소위 말해서는 라운비트, 레이먼드 이 마필들과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회는 바로 이번 레이먼드라는 마필, 이 마필한테 기회가 주어집니다. 레이먼드.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레이먼드와 남산시대라는 마필, 이번에 10번 게이트죠. 남산시대는 최근에 공백 기회에 2번의 시청점이 있고요. 보실까요 한번? 시청점이 있고 점차적으로 이 마필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그러니까 1월 15일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죠. 레이먼드라는 마필과 코차 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남산시대는 왜 안 되냐? 왜 레이먼드를 좀 더 강조를 하느냐? 전개입니다. 전개. 그러니까 직전 경기로 보시면 남산시대가 1번 게이트, 레이먼드가 7번 게이트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뒤의 마필이 모두 내측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거의 힘소질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 남산시대의 마필은 외곽으로 밀려났고요. 반면에 레이먼드는 내측의 2번 게이트를 꿰찼습니다. 여전히 레이먼드는 내측의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여건이고 반면에 남산시대의 마필은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전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경주에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2번 레이먼드다.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이 마필이 7세의 마필이고 전성기가 지났지만 최근에 이 마필이 제가 계속 째고 있는데 꾸준합니다. 정말 꾸준하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상대와 편성만 맞는다라면 이거는 무조건 승부된다. 저는 이번 경주를 타임으로 봅니다. 타이밍. 그래서 이제 기존 마들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관건은 4번이죠. 참 좋은 친구. 이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뭘 모르냐? 이 마필은 이전에 3세 암말 시절에 경기도 지사배라든가 여러 대상 경주에서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중요한 거는 공백 기회 직전에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이번 경주가 2등급 승급전입니다. 암만 잠재력이 있어도 3등급하고 2등급의 갭 차이는 상당히 크죠.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고 그리고 이 마필이 그동안에 뛰었던 대상 경주가 다 암말 간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2등급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 마필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상 선행 전개가 상당히 유력한 마필이기 때문에 또는 16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안고는 가는데 4번 마필이 강력한 축은 아니다.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2번입니다. 레이먼드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외곽의 7번 마필 또는 여기에 10번 마필 뭐 이런 마필들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다라면은 당연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레이먼드죠. 2번 마필을 강하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저의 두 번째 승부경주 A급 두 번째 A급 승부경주로 이번 6경주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레이먼드가 절대적인 찬스다. 이 마필 그리고 가능권 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라온비트 남산시대 참 좋은 친구. 저는 농라인도 직전에 나름대로 선전했던 모습이었고 물론 이제 직전 대비 부담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이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환수가 된다면은 9번 마필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에서 레이먼드라는 마필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또는 주로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판단해 보시면은 뭐 충분히 저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 승부 경주에 2번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물론 이제 이 7경주가 제가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입니다. 네 번째 승부처인데 후반부에 좀 이런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의 능력은 정말 좋은데 이게 또 병력 있는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승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에 따른 여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병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뭐 인기 마필 안고 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좀 덜 보더라도 병력이 있으면은 방어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좀 과감하게 들어간다. 자, 이번 이제 7경주는 제가 배당을 노립니다. 7경주 먼저 키를 죽이는 마필이 노리는 마필이 아니라 키를 죽이는 마필이 말이 10번입니다. 대왕삭스라는 마필. 대왕삭스. 자, 이 마필이 현재 승급전이고요. 최근에 경주 내용은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이 마필도 좀 불안한 게 물론 이제 이번 경주의 선행 전개가 또 유력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동안에는 너무 편한 선행 일변도였고요. 그리고 거리가 1400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5등급 승급전이 됐고요. 항상 이게 승급전의 거리가 늘어나면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그래서 뭐 대왕삭스라는 마필이 주행사 때부터 이렇게 뭐 아주 위력적인 대형 마필이었다. 대형마다 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대왕삭스가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 스타트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스타트가 됩니다. 이거는 고무적이고 분명히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승급전에 1400에 직전 경주를 뛰러 간 다음에 파행기가 현재까지 꾸준히 있습니다. 2월 달에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호전이 됐느냐가 일단은 관건입니다. 이번 경주에.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거는 뭐 제가 현재에서 한번 판단해 볼 부분이 있지만은 어차피 제가 이번 경주는 저배당 경주가 아니라 저는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0번 마필은 현장에서 일단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안고 가면 되고요. 아니면 불안하다 싶으면은 본전으로 돌리면 됩니다. 방으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 현재 인기 마필이 10번, 9번, 그리고 4번, 5번 마필인데 9번 지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전의 내용이 이게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직전 경주에는 그냥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마필이 뒷심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스타트도 그랬고 올라오는 마필치고는 뒷심도 그랬고 건조한 줄이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상에 이점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직전 경주는 3만원 타임도 마찬가지고요. 최종 기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지모션의 마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5번 남산무적은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죠. 이 마필은 승급전에서도 강편성이었고요. 종반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때 전개는 상당히 꼬였던 모습이었고요. 직전 경기에도 종반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초반의 거리차가 아쉬울 정도로 걸음이 좋았던 모습이었고 4번 녹임팩트도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이게 너무 호미권이었죠. 근데 실상 건조한 주로의 이 마필의 타임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중반에 올라올 여지는 충분히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록 임팩트라는 마필. 자, 근데 이제 외곽에 제가 이 9번 마필을 또 저평가를 하는 게 안토니오 기수와의 호흡 자체가 이 마필이 상당히 좋았었죠. 지난 1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인기순위 7위의 마필이었는데 현재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은 4번 마필 쪽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일단은 9번 마필이 불안요소에 있는 반면에 4번 마필도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제가 노리는 마필 바로 3번 매니 원더풀입니다. 매니 원더풀.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선행 경기를 펼치면서 1000m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5등급에 승급을 했었고 최근까지 5등급에서 뛰고 있는데 매니 원더풀이라는 마필이 1월 28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 마필의 뒷심을 놓고 보면은 여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매니 원더풀이. 직전에도 경주 영상을 보시면은 문정균 기수가 출발부터 그냥 계속 호미권 전개, 그냥 따라가는 작전이었었고 결국에는 종말 오르면 상당히 좋았지만은 아쉽게도 남산무적에 이어서 호미권에 그쳤죠. 만약에 직전 경주에 매니 원더풀이 초반에 최소한에 밀고 나섰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인기 마필이죠. 남산무적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 게이트로 게이트가 많이 상승이 됐고요. 또한 내측에, 그러니까 외곽의 대왕삭스를 빼고는 내측에 빠른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최적의 선입전개고 만약에 이 마필이 최적의 선입전개를 펼친다면 제가 볼 때는 종반에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찬스가 됐고요. 최근의 경주는 본연의 장점 발휘가 전혀 쉽지가 않았다. 중요한 거는 11월 24일도 마찬가지였지만 강편성에서 이 마필의 종반의 뒷심이 전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전주기 당기면서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맞이했고요. 저희 딴 누님수는 3번 매니 원더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10번은 병력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3번 매니 원더풀이 최근에 좋은 경주를 보여주고 있는 4번 녹임팩트, 5번 남산무적 이 마필들과 비교를 해봐도 절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저희 다른 누님수는 또 전개도 좋고요. 최적의 선입전개가 가능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전개와 이 마필의 능력을 고려봤을 때는 이번 경주가 노림수의 찬스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7경주를 네 번째 승부 경주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대왕삭스의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누림수 3번 매니 원더풀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5번, 10번. 2번 늘가을도 좀 걸리는 마필이긴 한데 어차피 뭐 3번이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가능거리에 둘 수 있는 복병 마필까지 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3번을 봤을 때는 4번, 5번, 10번은 그래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10번 마필은 병력이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일 경기 누림수는 3번 매니 원더풀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스포츠 솔배 대상 경주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를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경주는 한 방으로 보는데, 한 방이라는 건 좀 두 마리를 세게 본다는 뜻입니다. 두 마리를 좀 세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경주를 좀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게, 일단은 대상 경주죠. 국산 3세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거는 1400m 레이스. 변수가 많은 거리죠. 그리고 별정 A형으로 인해서 현재 주요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암말은 현재 55kg를 짊어졌고 순말은 57kg를 짊어졌습니다. 57kg. 그러니까는 부담 중량이 최근 대비 엄청 많이 늘어난 마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부담량이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과 거리와 그리고 성장세의 최강의 3세 마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8경주는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변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경주가 그렇습니다. 좀 가볍게 임해 보시기 바라겠고, 저는 일단은 그래도 한 방을 좀 세게 인정합니다. 한 방 맞건. 키를 쥐는 맞비는 말이 10번 나올 스나이퍼라는 맞비이죠. 아마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이 맞비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나올 스나이퍼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마필을 대상 경주에 출전시키지는 않죠. 그런데 항상 완벽한 준비 과정을 거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경주마가 좋은 컨디션일 수는 없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올 스나이퍼라는 마필은 최근에 경주 내용이 엄청나게 좋죠.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때도 4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 4등급 강평세수의 마필이 우승을 했는데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뭐 최소한 스포를 3바퀴는 돌리는 마필인데 이때는 5바퀴, 6바퀴 절정이었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현재로서는 스포를 1바퀴. 뭔가 준비 과정이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이 마필이 오히려 대상 경주라면은 더욱더 강도 높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럴 때는 여러분 일단 현장에서 체중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 체크가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약하게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체중이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 더욱더 불안 요소가 있겠죠. 나온 스나이퍼. 그러면 이 마필이 불안수가 좀 있다라고 본다면은 9번 라운드 퀄리티. 라운드 퀄리티는 이미 4등급.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기준점이 거의 4등급입니다. 현재 뭐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 없죠. 많이 뛰어야 4등급에서 다 뛰어본 마필들인데, 최근에 라운드 퀄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 좋은 게 뭐냐면 직전에도 1600m 레이스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라운드 퀄리티는 최근에서야 걸음이 좀 터진 느낌이고, 그런데 13마 신차, 5마 신차, 3마 신차 너무너무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직전에 4등급의 강편성이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트 발휘도 강점이 있고 종반의 뒷심도 좋은 마필. 가장 중요한 건 이 마필이 혈통을 놓고 보면 현역 중에서는 전용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부마와 모마가 같은 마필이 라운더 스포터라는 마필이 있는데, 라운더 스포트의 통산 전적이 현재 14전 7승 준우승 4회입니다. 어마무시한 기대주죠. 라운더 스포트. 그리고 은퇴한 마필 중에서는 라운터 폼에는 마필이 2등급까지 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라운더 퀄리티의 그런 혈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최근의 경기력도 어마무시하게 좋고요. 전개 초반에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강도 좋고요. 그래서 라운더 퀄리티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로서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겠고, 1번 너트 플레이입니다. 너트 플레이인데 이 마필이 최근에 뒷심이 정말 좋습니다. 너트 플레이를 설명드리기 전에는 이 마필이 좀 연계가 있죠. 8번 나노메타. 저는 솔직히 나노메타라는 마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마필이 오히려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때는 나올 스나이퍼를 월등히 이겼던 마필입니다.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나노메타라는 마필. 그런데 물론 이제 장추의 기수가 잘 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나노메타라는 마필은 데뷔할 당시부터 안토니오, 문세영 기수, 안토니오 기수가 꾸준하게 탔었습니다. 앞선의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때도 안토니오 기수가 계속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공교롭게도 대상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은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토니오 기수는 1번 마필 너트 플레이 쪽에 기승을 하고 있고, 또는 문세영 기수는 또
나올 스나이퍼 쪽에 기선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나노메타는 직전의 성적도 그랬지만은 장초열 기수의 선택이 좀 차선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보니까는 또 훈련 강도도 너무 약합니다. 스포 한 바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번 마필도 이런 측면에서 능력은 정말 좋은 마필이고,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사심이지만은 26조 마방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노메타의 능력도 좋아하긴 세다고 인정이 되는데, 이 정황이 기수라든가 직전의 성적이라든가 훈련 강도라든가 이게 좀 냉정해 봤을 때는 믿음이 좀 떨어지죠. 자, 이게 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조금은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1번 너트 플레이는 엄청나게 뛸 것 같습니다. 이 마필. 최근에 이 마필을 보여줬던 추임력은, 이거는 뭐 그냥 추임력이 아니라 거의 뭐 괴물스러운 그런 추임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뒷신발이 강점이고요. 물론 이제 이번 경주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라 1400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초반에 거리차를 얼마나 좁힐 것인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승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2위권에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걸음 자체가 정말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뭐 여러모로 능력 마필 간의 접전이고 다수의 능력 마필이 많이 나왔지만은 1번 너트 플레이,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라운더 퀄리티, 이 뒤에 마필의 능력이 좀 많이 앞서 있다. 왜냐면은 10번과 8번이 좀 불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9번을 저는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뭐 2위의 마필 중에서 이제 자이언트 펀치라는 마필이 최근에 조금은 호전된 모습이고요. 이 마필도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로 밟았죠. 루키 스테이크스 우승, 그리고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때 3등, 브리더스컵 때 좀 부진했다가 직전에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무서운 마필은 솔직히 이 마필이죠. 라온 자이언트. 이 마필도 기본적인 사이즈라든가 보여준 그런 포스가 있기 때문에 뭐 훈련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그나마 좀 무섭고, 저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성장세의 마필이고 어떤 마필이 솔직히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10번과 8번은 좀 불안하다. 이 뒤의 마필. 반면에 1번, 9번. 저는 9번이 좀 우승이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 1번, 9번을 좀 강하게 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특히 10번과 8번 마필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이 마필들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거는 뭐 1번, 9번을 주로 좀 강하게 한번 들어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건 제가 여러분께 얘기 올렸던 5번째 승부처입니다. 승부가 되는 경주고 배당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중저 배당인데 맞추고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적중을 하고 후반부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구경주가 저는 적입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국산 마필과 외산 마필 간의 대결입니다. 현재 혼합 4등급 레이서 되어 있죠. 외산 마필 중에서는 두 마리입니다. 바로 3번 엘리트 라인, 그리고 8번 탭다운이라는 마필. 이 뒤의 마필이 현재 외산 마필 중에 강자로 분류가 되고요. 뭐 이외 외산 마필들은 제가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겠고, 국산 마필 중에서는 이제 1번 터치나인, 5번 퓨리오사, 외곽에 있는 11번 가나 패션이 가는 건입니다. 이제 한두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먼저 저는 외산 마필인 탭다운, 그리고 3번 엘리트라인, 이 마필들보다는 국산 마필, 특히 5번 퓨리오사의 능력을 상당히 저는 높게 평을 합니다. 퓨리오사가 현재 이런 경주에 뛸 마필이 아니죠. 좀 아쉬운 마필인데, 이 마필도 누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 때 3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문화일보배 때 부진했다가 과천시장배 대상경, 이 경주 흐름이 다 국산 2세 마필 강자 대상 경주였죠. 2세 맛 당시에 과천시장배 때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는데, 여러분께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마필들이 연투로 대상 경주를 추천했던 마필들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일반 경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마주라도, 제가 조교사라도, 물론 마필이 정말 엄청나게 건강하고 뭐 체력적인 부분이 없다,
강골이다 라고 하면 연투를 하겠죠. 근데 모든 마필이 이렇게 연투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상 경주와 일반 경주에 준비하는 과정은 남다릅니다. 뭐 동일하게 뭐 스포 3바퀴, 4바퀴 이렇게 돌렸다고 해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관리 자체가 남다릅니다. 상금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과천시장배라든가 문화일보배 또는 루키스테이크스 이런 엄청난 대상 경주 실었던 마필이 직전에 일반 경주 저는 솔직히 불안수로 봤습니다. 안 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필은 어차피 한 번 뛰고 많은 자원이 아닙니다. 3세 마필이면 이제 창창한 나이고 앞으로도 뛸 마필인데 중요한 건 이번 경주의 선택이죠. 판단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12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니까는 병력이 뭐 각막염, 장제, 식이성 식욕 부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축컨대 충분하게 이 마필은 쉬었고 이제는 이 마필이 의지를 아낄 이유가 없죠. 강공을 안 펼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러면은 퓨리오사라는 마필이 만약에 강공을 했을 때 기본적인 사이즈가 10번 뛰었던 4세 순말의 탭다운 27번을 뛴 6세 순말의 엘리트라인 상대가 되겠느냐. 퓨리오사가 그냥 너끈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현재 인기순위 5위네요. 이 마필이 8번, 1번 그 다음에 5번과 3번이 경합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퓨리 오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저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전개도 퓨리 오사라는 마필이 종반에 나름대로 최근에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긴 한데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니죠. 워낙 2세 국산 2세 마필 중에 빠른 마필이 많았기 때문에 대상 경주에서 이 마필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오늘 같은 편성이라면은 무난하게 그냥 선입입니다. 그냥 쉽게 저는 쉽게 봅니다. 5번 마필. 그리고 1번 터치라인이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 가나 패션이 가는 건인데 이 가나 패션이 좀 문제인 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마필이 4등급에서 우승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54kg까지 부담이 늘었죠. 이 늘어난 부담력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페인이 아닐까. 그리고 또 외곽 게이트. 이거는 여건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개가 오히려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내측의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1번 터치라인이 오히려 이마필이 종반에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간접 비교로 터치라인은 1월 14일 같은 경주를 치렀죠. 엘리트 라인을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겼던 전력이었습니다. 추입 대결에서 여력도 남았었고요. 그래서 터치라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중요한 건 이번에 구경주는 어차피 뭐 8번 필이 안고 가야 됩니다. 8번도 직전에 전개가 엄청나게 꼬였던 그런 레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여지 없습니다. 뭐 이번 경주 무조건저로서는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퓨리오사가 훨씬 더 세다. 그래서 5번, 8번을 저는 좀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번 경주. 자, 구경주는 오늘 준비된 5번째 승부처고 저희 따님 눈에서는 5번 마필. 배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마필도 인기순위 뭐 3이라고 해봤자 크게 배당이 높진 않은데 말씀드렸죠. 적중하고 가자. 맞추고 다음 경주를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된 승부처이기 때문에 5번 마필을 일단은 저로서는 과정을 놓고 본다면 또는 능력을 놓고 본다면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8번, 1번, 3번을 우선적으로 세게 인정할 수 있는 구경주입니다. 이렇게 승부를 준비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중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는 없네요. 특히 믿을 수 있는 축도 있겠고 이번 경주는 그냥 뭐 인기 마필을 좀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마필 쪽에 이제 주력으로 가느냐, 방어 이 구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 따른 판단은 충마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전개라든가 마필의 능력에 크게 변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 저에 따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목할 마필이 2번 청산영웅, 3번 영역삭스, 4번 이다나은, 외곽에 있는 10번 슈어윈인데 슈어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다나은이라는 마필을 이겼었죠. 근데 이때 전개를 보신다면은 슈어윈은 내측에 정말 최적의 전개였고요. 반면에 이다나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측을 파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은 나름대로는 초반에 거리차가 좀 있었던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 슈어윈이 이번 경주는 외곽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 슈어윈이 직전에 4등급에 1600까지는 극복을 하긴 했지만
이마필이 마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강단마죠. 강단이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내측에 포진이 된 2번, 3번, 4번을 제가 세게 인정을 하는데 또는 벼락이라는 마필도 있고요. 절대적으로 전개를 예측해 봤을 때 쇼인의 전개가 너무 이렇게 편한 전개가 아닙니다. 반대로 봤을 때는 너무 전개가 불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리한 전개 속에 410kg대의 마필이 과연 1800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인기 마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3두의 마필입니다. 2번 청산영웅, 3번 영영삭스, 그리고 4번 이다나은. 제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이다나은입니다. 여러모로 이다나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가 좀 열악했던 게 승급전이었고요. 그리고 1600 첫 도전이었죠. 1400도 안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1600 첫 도전이었었고 전개도 썩게 매끄럽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걸음의 여력도 좋았었고 나름대로 1600m의 첫 도전에 가능성을 보였던 점, 뒷심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4번 게이트 이쯤이라면은 무난하게 선입전개, 선의 가능성까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선입전개 예측이 되고 선입전개를 펼친다면 충분히 능력 발휘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발이 4번 이다나은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7조 마방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자웅 교사가 정말 능력도 좋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마방인데 이게 고가의 마필들의 자원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마필 자원이 좀 아쉬운 그런 마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방일수록 이런 마필들, 능력 있는 기대주들, 이 마필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기대감은 남다릅니다. 정말 남다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경주 4번은 최선은 필연이고 필연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은 전개라든가 마필의 능력을 가장 세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영영삭스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승급전에 비록 이제 1400을 뛰긴 했는데 타임을 놓고 보면은 건조한 주로의 사망 타임, SNF 타임, GNF 타임 다 좋았습니다. 최근의 내용 자체가 선취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그런 전력이 되었고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청산 영웅이 여러분들 이 마필이 마체가 역시 크지가 않습니다. 447kg대의 직전 체중인데 근데 이번에는 무려 3.5kg 늘었죠. 56의 부담 중량. 그런데 청산 영웅은 제가 이전에도 보더라도 57을 짊어지고 56을 짊어졌을 때 이 마필은 부담 중량에 크게 이렇게 민감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체도 아주 적지는 않고요. 근데 크지는 않지만은 부담 중량에 따라서 이 마필의 경주력이 달라진다?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냥 부담력이 좀 늘긴 했는데 과연 이 부담력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니라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늘었고 과연 이 정도의 부담이면 되겠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판단해 볼 뿐이지 이게 56이면 이거 조그만 마필 그게 아닙니다. 자 보니까는 부담력에 민감한 마필은 아니고요.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런 경주는 좀 그래도 저배당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중심에는 4번 이다나은을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4번 마필 그리고 3번과 2번 마필. 그래서 항상 이런 경주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복병 마필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벼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선행으로 버텨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내측에 빠르고 강한 마필이 많죠.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딱 한 마리. 바로 외곽에는 12번 전정상음. 이 마필이 일단은 최근에 걸음을 지켜봤을 때는 뒷심의 여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이번 경주를 예측컨대 내측에 2번, 3번, 4번이 선위권에 붙는 마필들이고 그대로 꽂힐 가능성이 있지만은 만에 하나 이 중에 무너진다라면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2번 전정상음 그리고 8번 금세다. 이 마필들이 그나마 이제 중반에 올라올 여지가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날 주로를 한번 보시고 좀 무거운 주로다 또는 앞서는 이제 2번, 3번이 생각보다는 상태가 좀 별로다라고 생각되신다라면은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10번보다는 8번이냐 12번 이런 마필들을 복병 마필로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서는 4번을 축으로 3번, 2번을 좀 세게 인정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0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4번 2단 나오는 기본 위축으로. 반면에 저는 10번은 제가 삭제를 합니다. 절대 전개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3번, 그리고 복병은 12번과 8번을 복병 마표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경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대미를 한번 장식해 볼 수 있는 6번째 승부처이자 마지막 A급 승부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을 한번 보시고 인기 순위를 보시면은 뭐야? 이 경주가 A급 승부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예상직원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 간에 1번 도끼불패, 10번 최고블랙, 그리고 3번 남산호랑이 이 3두의 마필 압도적으로 많이 볼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또 한 번의 좀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바로 1번 도끼불패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 번은 맞았고 한 번은 틀렸습니다. 이 도끼불패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혈통도 상당히 좋고요. 혈통도 좋은 마필이고 제가 이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1등급까지 간다. 정말 이준철 조교사가 정말 보는 안목이 있구나. 엄청나게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었고 그 정도로 저는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1월 7일이었죠. 이때 4등급 승급전에 1번 게이트점에 53회 부담진영 선행 찬스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방송에서 넘게 이 마필 불안하다. 왜? 병력 이슈 때문에. 물론 골막염이라는 거는 관절염, 구절염, 여기 퇴행성 이런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질병보다는 충분히 어린 마필한테는 지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너무 꾸준하게 이 마필이 골막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체크한 바로는 이제 12월 달부터였죠. 계속 관절염이 골막염이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그래서 승급전에 이 편성이 강편성이었고요. 선행 찬스지만은 거리 1400 늘었고 앞서에도 말씀드렸죠. 승급전에 1400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제가 좀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도끼불패가 거의 연승식이 1.3배였나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정도의 배당이었습니다. 도끼불패. 이때 당시에 도끼불패가 4등을 했었는데 맞네요. 단승식이 1.3배였네요. 연승식이 1.1배. 이 마필이 불도 못 켰습니다. 그때 4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직전까지도 이 마필이 계속 골막염기가 있었습니다. 직전에도.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또 불안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훈련 강도와 그리고 이미 1400을 또 뛰어봤죠. 정말 좋은 게 또 게이트의 이점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때도 좀 불안하다 봤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는 제가 틀렸다고 보여지고요. 6마신을 이겼습니다. 여유있게 강편성에. 그런데 제가 이거는 계속 그냥 이 마필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 경주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또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에 거리가 1800m 내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훈련 강도가 이제는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도끼불패라는 마필을 한번 보시면은 이 마필이 병력이 12월 달부터죠. 12월부터 해가지고 2월 달까지 계속 골막염입니다. 이 마필이 현재 11월 말부터였네요. 11월 말부터 계속 골막염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골막염으로 도배가 됐고요. 2월 달에도 골막염. 그러니까 2월 15일까지였죠. 이때까지 골막염인데 자, 물론 이제 골막염이 이렇게 영주력에 아주 심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과정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번 경주 승급전에 거리 1800에 훈련이 습보 한 바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저는 1번을 결론적으로 접평을 합니다. 그러면은 1번이 만약에 정리가 정말 된다라면은 이번 경주가 정말 승부가 되고 정말 쉬운 게 최고 블랙이라는 마필. 이 마필은 현재 부담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경주력은 정말 많이 올라왔고 직전에도 3등급 더블 엣지의 원평 코드. 이 편성이면 거의 3등급의 대상경주급의 편성입니다. 거기에서 무려 2마신을 이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 블랙. 이제는 능력을 인정해줘야 되고 57이면은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그리고 내측에는 3번 남산호랑이 역시 인정할 수 있는 마필 승급전인데 직전에 58일 짊어지고도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인정하고요.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6번,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인데 5번 마필도 훈련이 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6번과 7번까지만 인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11기 경주는 승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승부로 준비한 경주가 11기 경주고 1번만 빠져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측컨대 쉽지는 않다.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도끼부패도 마주가 있고 조교사도 있고 기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타고 성적을 내면 좋습니다. 저도 응원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본 결과 이런 늘어난 거리라든가 승급전에 만만치 않은 편성 그리고 훈련 강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이번에 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월 7일처럼 이때처럼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당일날 주로까지 한번 꼼꼼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선행 주로가 극단적이면은 뺄 수는 없겠죠. 그냥 안고 가는 정도로만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중심에 두지는 않습니다. 10번 최고 블랙을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에 남산호랑이, 스트라이더, 헤들맨 이 3대의 마필은 저는 좀 필히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그런 추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축에 3번, 6번, 7번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 11기 경주를 이렇게 A급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1호 경마 이렇게 또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력이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동기부여는 역시 구독 여러분들의 구독을 해주시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좀 남다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일단은 그에 따른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 1호 경마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토요 경마와 같이 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경주는 좀 피하시는 게 저는 웬만해서는 쉬어가는 경주는 없다고 봅니다. 왜? 소위 전문가라면은 다 적중을 하고 이겨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메리트가 없는 경주가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전반부의 1, 2경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배당을 좀 노리시는 그런 경주를 진행을 하시겠고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또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는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는 소위 인기 마필인데 비인기 마필과 능력차가 거의 없을 때는 좀 과감성 있게 들어가실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그 마필이 전개가 좋았을 때 오늘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몇 뒤의 마필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시면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저 또한 좀 더 집중력 있게 현장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역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